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칼리 리눅스와 팩트랙을 활용한 모이킹이라는 주제로 이제 정보 수집 상세 단계를 진행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목차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앱맵 주요 앱맵 이전에 서비스 취약점 정보 확인 방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서비스 포트 스캐닝 그런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UDP 스캔이 있는데요. 이제 UDP 스캔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비연결 지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쓰이지는 않지만 이제 소개를 이제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격자는 이제 피해자 쪽으로 이제 UDP 패킷을 보내게 되고요. 실제로 그 특정 서비스 포트에 대한 요청 패킷을 보낸 이후에 이제 응답이 없을 경우에 이제 포트가 열렸다고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반대로 포트가 닫혔을 경우는 이제 ICMP 언리처블 패킷이 이제 수신이 되겠고,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특정 UDP 포트에 대한 오픈된 여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UDP 특성상 이제 스캔 신뢰성이 조금 저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스트레스 스캔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주로 이제 공격자 측에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TCP 오픈 스캔인데, 이것도 좀 통상적으로 다 알다시피 TCP라는 특성이 이제 3-way 핸드쉐이킹으로 수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상적인 TCP 3-way 핸드쉐이킹 과정을 통해서 포트 스캔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트가 열렸을 경우는 공격자가 이제 신패킷을 보내서 이제 피해자 쪽에서 수신되는 신에크, 그리고 다시 그걸 통한 에크를 통해서 이제 세션이 이제 내려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TCP의 특정 서비스 포트가 열려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닫혀있을 경우는 피해자 측에서 이제 대상 측에서 RST 에크 패킷을 날려서 이제 포트가 안 열려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3-way 핸드쉐이킹 과정이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잠시만요. 로그 기록도 남고 이제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소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스트레스 스캔인데요. 이 부분은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대상에 대해서 이제 로그를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공격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공격자를 속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신의 위치를 또한 숨기는 이제 스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스트레스 스캔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종류로는 TCP 하프 오픈 스캔, 이제 핀 스캔, 엑스마 스캔, 월 스캔 종류가 있는데,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TCP 하프 오픈 스캔은 이제 실제 정상적인 TCP 3-way 핸드쉐이킹이 아니고, 신을 날리고, 이제 피해자가 이제 스네크가 오면은, 에크가 아닌, RST 패킷을 날려서 실제 세션이 맺어지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포트가 열려있을 때 RST 패킷 날려서 이제 피해자 측의 어떤 특정 로그나 그런 부분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트가 닫혀있을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 측에서 이제 일반적인 TCP 스캔처럼 이제 RST 에크 패킷이 날라오겠죠. 이걸 통해서 이제 포트가 닫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특정 TCP 포트에 대한 그런 열려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제가 발표 중에 한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실제로 스텔스 스캔을 통해서 진짜로 대상 측의 그 로그가 남겨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좀 알아봤는데, 일단 대상 측에서 제가 테스트한 결과로는 그냥 TCP, 패킷을 덤프해놓은 상태로는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이유로, 어떤 대상 쪽에서 어떤 보안 장비를 운영한다든지, 어떠한 IDS나 IPS 이런 걸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대상 측에서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면은 조금 인지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어떤 세션이나 그런 게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로그를 확인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웹로그를 막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로그가 남겨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닐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은 중간에 혹시 말씀해 주시면은, 좋은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저도 이제 그렇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실제로, 어떠한, 저도 이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실제로, 패킷상에서 패킷 덤프를 떴을 때는 실제 이러한 시네크, RST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건 제가 아는 상황에서 이제 패킷을 덤프를 뜨는 거, 그런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본 거였고, 그걸 모른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대상 측에서는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진행을 할게요. 그렇죠. 맞습니다. 스니퍼로는 충분히 그런 패킷이, 그건 제가 확인해봤고요. 스니퍼를 했을 때 실제로 그런 패킷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의심스럽다거나 했을 때 그런 로그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데, 이거를 의심도 가지 않도록 이런 스캐닝을 했다고 하면은 좀 확인하기는 힘들 거라고 판단이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핀 스캔인데요. 마찬가지로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제 핀 패킷을 통해서 피해자 측으로 전송을 하면은 이제 열려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응답이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해당 포트는 열려있다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닫혀있을 경우는 공격자가 핀 패킷을 보냈을 때 이제 RST 패킷을 회신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특정 포트가 닫혀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엑스마스 스캔이나 널 스캔도 비슷한 원리로 동작이 되는데, 공격자 입장에서 핀 푸시 얼전트 패킷을 날렸을 때 피해자 측에서 응답이 없을 경우 포트가 열려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제 RST 패킷이 수신이 된다면은 그 특정 포트가 닫혀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널 스캔인데 널 패킷을 전송했을 때 그 응답 여부를 통해서 이제 포트의 열림, 닫힘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포트 스캔이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어떠한 그 툴을 이용을 해도 동일한 이제 그런 값을 갖고 오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해당 이제 이러한 사전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엠맵에서 실제로 주요 옵션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미리 책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엠맵은 뭐 어디 취약점이나 뭐 파트 스캔을 하기 위해서 뭐 현업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도구고, 네, 정말 다방면에 쓰이는 도구인데, 네,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옵션으로는 이제 ST,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TCP 3-way 핸드 쉐이킹을 통한 오픈 스캔을 하기 위한 옵션이고요. SS는 여기 이제 SS부터 SF, SN, 뭐 XX까지는 이제 실제 스텔스 스캐닝을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TCP 하프오프 스캐닝은 뭐 핀 스캔, 널 스캔, 엑스마 스캔을 통한 뭐 스텔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고요. 세 번째, 이후에 있는 옵션은 이제 핑을 통한 이제 호스트의 활성화 여부, 뭐 그런 실제 지금 호스트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U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UDP 포트 스캔, 그리고 O는 예, OS 체크를 하는 그런 옵션이죠. 실제로 이제 TCP 오픈 스캔을 이제 진행했는데요. 앞선 옵션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ST로 뭐 SSH에 대한 뭐 포트 오픈 여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점검해봤고, 실제로 이제 예, 제가 대상 서버에 대해서 이제 오픈해놨을 지금 닫혀 있는 상태죠. 네, 닫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세션이 예, 클로즈가 SSH가 클로즈가 됐다는 네, 내용을 알 수 있었고, 네, 이렇게 씬을 날렸을 때 RST 에크가 나왔던 네, 해당 스니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프오프 스캔을 통해서 이제 21번 FTP에 대한 서비스 오픈 여부를 확인해봤는데, 네, 오픈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시네크 RST를 통해서 공격자는 세션을 맺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대상에서 실제로 그런 뭐 포트 스캐닝을 했다는 인지는 조금 힘들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 오픈 스캐닝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좀 쉽고 좀 간단하게 이제 오픈을 그러니까 스캔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뭐 포트 범위나 이런 걸 충분히 압박을 좀 지정해서 네, 상대방에 대한 뭐 서비스 포트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O 옵션을 통해서 이제 OS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OS 체크를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네, 정보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엠맵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특정 뭐 시그니처를 어떤 그런 매핑을 통해서 실제로 그 리턴되는 값을 통해서 이런 OS에 가장 근접한 그런 값을 스퀘어를 한다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 예, 이렇게 윈도우 지금 서버라고 실제로는 대상 서버가 윈도우 XP였어요. 그래서 뭐 XP라고 딱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가장 근접한 이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주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XP가 90%로 가장 일치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엠맵을 통해서 다양한 그 대상 서버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DM맵이라는 예, 인데요. DM맵은 이제 엠맵을 조금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실제로 엠맵을 서버와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로 예, 해서 실제로 엠맵 명령을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면 클라이언트가 그 내용을 받아서 이제 분산을 시키죠. 그래서 양쪽에 로그 파일을 저장을 하고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서버 측의 특징은 이제 그런 의도치 않은 서버의 다운 시에도 그 이후의 작업을 이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버가 가동 중일 때도 그런 가용성을 저해하지 않고 그런 새로운 명령을 추가도 네,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뭐 클라이언트가 다운이 됐을 때도 다운 직전의 명령을 기억한 후에 재실행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작업 내용이나 뭐 그런 실제 뭐 명령에 대해서는 모두 로그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클라이언트를 통한 뭐 명령을 실시간 통계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클라이언트의 특징은 뭐 유사합니다. 서버 특징과 유사한데, 실제 서버 다운 시에 이제 서버 복구까지 그런 세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서버로부터의 그 명령 중 정상적인 문자열이 아닌 뭐 이상한 게 있을 때 그런 것을 자동으로 필터링해서 문자를 제거해주는 기능도 있고, 뭐 사용자의 뭐 별칭, 뭐 알리아스라고 하죠.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뭐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포트를 변경을 해서 실제로 뭐 원하고자 하는 그런 포트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DMMap 서버의 옵션은 이제 실제 -F, mmap 커맨드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봤던 mmap 명령을 특정 파일에 저장을 해서 그거를 이제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그 파일에 있는 명령을 일괄적으로 실행하게끔 하는 그런 파일을 통한 명령,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P는 포트, 뭐 로그 파일, 로그 레벨,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대로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이것을 보시면 이제 클라이언트 타임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그 -T를 통한 옵션을 지정하면은 그게 그 시간만큼 응답이 없을 경우에 이제 대상 호스트가 다운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뭐 필드 값 지정도 있고, 뭐 TLS 연결 시 뭐 PEM 파일 지정, 이런 부분도 있었고, 실제 다음 실습 화면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서버 측에서 뭐 이제 mmap 서버 txt 먼저가 이런 파일을 생성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mmap의 특정 그런 커맨드를 이런 식으로 파일을 통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 내용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실제 서버 측에서 이제 해당 파일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명령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명령을 수행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대기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요청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서버 측으로 이제 요청을 하죠.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이제 수행을 하겠다고 하면은 세션이 맺으시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서버 측에서 그 파일을 통한 그 커맨드를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고요. 해당 파일을 보면은 mmap 먼저가 아웃풋 폴더가 생성이 되고, 이 폴더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대상에 대한 점검 결과를 파일로 떨궈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쓰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좋은 기능을 이제 적절한 환경에서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HTTP 인트라는 툴인데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HTTP 서버 소프트웨어와 버전을 탐지할 때 이용을 주로 하고, 통계 분석이나 뭐 퍼지 논리 기술을 함께 사용하는 그런 툴입니다. 테스트하면서 그 수신된 시그니처와 저장된 시그니처의 목록을 비교한 후에 가장 근접한 버전마다 신뢰 등급을 할당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했을 때는 이제 칼리에서는 제공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백트랙에서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좀 이론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실습은 이제 책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HTTP 인트는 그 저장된 시그니처 집합에 존재하는 HTTP 서버만 특별히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지 않는 시그니처에 대해서는 좀 식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뭐 유사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가장 높은 근접한 서버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리고 테스트 피스와 대상 서버 사이에는 HTTP 프록시가 없어야 한다는 그러한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ICMP 패킷을 보안 시스템에서 막았다면은 테스트가 불가능하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요 옵션은 이제 좀 H 통한 서버의 단일 IP 주소, 범위, URL을 통해서
대상을 지정할 수 있고요. 뭐 범위는 이런 식으로 파일을 통해서 갖고 올 수도 있고, 뭐 -x를 통해서 뭐 엠맵의 OX 옵션을 네,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 옵션을 통해서 HTTP 서버의 그 기본적인 내장된 그 시그니처가 아닌 뭐 특정 버전의 시그니처를 갖고 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뭐 형태나 뭐 스레드 개수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디미트리라는 툴인데, 이거는 이제 유닉스 기반에서 호스트에 대한 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 간단한 콘솔 환경 애플리케이션이고 C로 작성된 것입니다. 뭐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이제 여기 써있다시피 뭐 가동 시간 보고서나 TCP 포트 스캔 정보, 뭐 후이즈를 통한 호스트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요. 웹맵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실제로 뭐 이런 후이즈라는 뭐 API를 통해서 뭔가 더 좀 호스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옵션을 다음으로 보자면 이제 -5를 통해서 그 결과값을 호스팅 txt에 저장하거나 뭐 특정 파일명을 통해서 저장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IP나 도메인에 대한 후이즈 조회, 뭐 하위 서브 도메인 같은 것을 검색할 수도 있고, TCP 오픈 스캔을 할 수도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p 옵션은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이제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실습은 이제 간단히 진행했는데, 대상 서버에 대해서 특정 p를 통한 이런 식으로 오픈 TCP 포트 스캐닝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호스트 네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고, 실제로 TCP 포트에 대한 스캐닝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었던 뭐 실습 내용이고요. 예, 제가 진행한 것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조금 칼리를 통한 조금 진단이나 이런 스캐닝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엠맵이나 뭐 MSE, 엠맵 서버 엔진을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좀 넣을까 했는데, 이거 말고도 좀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 많아서 예, 제가 좀 누락된 부분도 사실 뒷부분에 있긴 한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강해서 발표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또 부족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음 발표 때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질문은 없으시면은 다음 발표자분께 넘기겠습니다.